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술개꿀인데, 책술개꿀 편인데 왜 혼자 나왔냐? 코로나가 너무 또 갑자기 그 유행을 하는 바람에 비대면 책술개꿀 녹화를 위해서 저 혼자 일단은 얘기를 시작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오늘 할 얘기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도서정가제가 재검토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장경제의 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시장 경제 원리로 접근을 했을 때 도서정가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사회 수준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원리죠. 가격 축이고 이게 수량이고, 그러면 P이고 이쪽은 Q고, 가격과 퀀티티가 되죠.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은 올라가요. 수량은 늘어나요. 공급은 늘어나요. 이게 공급 곡선이고, 반대로 수요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건 당연하죠. 수요 곡선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도서정가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때문에 사람들이 책은 더 못 읽게 되고 책값은 올라 비싸지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은 읽는 인구는 줄어들고 책값은 올라가고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이야기는 따져보면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여기서 이루어졌어야 될 시장 균형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 지점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도서정가제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균형이 옮겨가고 균형점이 옮겨가서 요만큼의 왜곡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 책을 이 가격에 팔고 있어서 책값은 비싸지고 독서 인구는 줄어들고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과연 책값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책값은 출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출판사가 책 한 권을 10,000원이라고 정해놨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얘를 12,000원으로 해서 팔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는 이 책이 팔릴 만한 시장, 독자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과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최적의 포인트를 잡아서 책을 출판을 해요. 그 책값을 더 올려받아라 내려받아라 라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서정가제에서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아라 라는 거죠. 도서정가제의 의미는. 도서정가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 수요 곡선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책값이 떨어지면 독서 인구는 늘겠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수요 곡선을 설명하는 수요 곡선을 이야기하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려면 공급도 고려를 해야 돼요. 책값이 떨어져서 시장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책값이 여기서 책을 살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원하는 책을 다 살 수 있나요? 공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책을 이만큼밖에 안 만드는데 결국 이만큼은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서관까지를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은 전혀 경제학적으로 시장 경제학적인 분석의 틀로 봤을 때 논리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수요 곡선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공급 측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서정가제를 이해하려면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출판사가 있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죠. 대형 출판사도 있고 중소형 출판사도 있어요. 주로 대형 출판사에서 다루기 힘든 전문적인 이야기 아니면 되게 지엽적이지만 중요한 책들을 만드는 중소형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점이 있죠. 오프라인에 대형 서점이 있고 온라인 서점이 있어요. 대형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뭐 이런 서점들이 대형 서점에 들어갈 거고요.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알라딘, 뭐 인터파크, 뭐 교보문고에서도 온라인으로 책을 팔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작은 규모의 동네 서점들이 있어요. 이런 각각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독자한테 책을 받게 되는 거죠. 책이 오죠. 대형 서점은 출판사들하고 직거래를 해요.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납품을 해요. 직거래로 납품을 해요. 이 납품 가격은 60%. 그러니까 책 정가의 60% 수준에서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이면 6,000원에 공급을 하는 거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는 60%의 가격으로 납품을 한다. 동네 서점은 직거래를 안 해줘요. 뭐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씩일 테니까. 그래서 이 서점들 거는 도매상이 중간에 받아서 유통을 해줘요. 이때 공급하는 가격이 75%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이면 여기서 받아서 동네 서점에 7,500원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양쪽에서 똑같이 10% 마진만 붙이겠다 라고 하면 10,000원짜리 책이면 대형 서점은 6,000원에 받아서 7,000원에 팔 수 있겠죠? 동네 서점은 7,500원에 받아서 1,000원 붙여서 8,500원에 팔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안 사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서 8,500원이면 누가 여기서 사겠어요? 이쪽으로 다 가버리지. 그래서 도서정가제는
여기서 판매하는 각각의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해라. 모든 유통 채널에서 독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라. 출판사에서 10,000원짜리다 라고 판매를 했으면 60%에 받건 75%에 받건 간에 10,000원을 받고 팔아라. 다만 약간의 여유를 준 게 10%의 할인과 5%의 포인트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00원짜리 책이 이걸 통하면 이렇게 통하면 9,000원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디서건 9,000원에 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 서점은 10,000원짜리 책을 6,000원에 받아서 9,000원에 파니까 마진이 3,000원 남아요. 동네 서점은 도매상에서 10,000원짜리 책을 7,500원에 받아요. 이걸 9,000원에 파니까 1,500원의 마진이 남아요. 결국 지금의 도서정가제 하에서도 여기는 2배의 가격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이 없어져 봐요. 동일하게 10%만 할인할 수 있다,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이 없어진다면, 즉 도서정가제가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3,000원 마진 안 받아도 돼요. 10,000원짜리 책 사러 온 사람한테 50,000원짜리 이어폰 팔면, 50,000원짜리 헤드폰을 팔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교보문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구석구석에 문구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노트들도 팔고요. 별거 다 있어요. 책은 미끼로 써도 돼요. 여기서 6,000원에 팔기 시작하면 10,000원짜리 책을 6,000원에 팔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마진 안 본다고 해도 7,5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최소한 9,000원은 받아 이만큼 마진 가지고 뭐 임대료도 내고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전개하고 할 텐데 여기서 6,000원에 팔아버리면 여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즉 도서정가제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동네 서점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요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가격 구조를. 그러면 도매상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직거래하고 자기네들은 안 고치는데 도매상 없어져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장 얼마 전에 도매상 중에 하나인 송인이라는 업체가 부도 내고 결국 문을 닫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판사들도 타격이 꽤 크게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중소형 출판사라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잘 팔리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팔아 제끼는데 급급할 텐데 중소형 출판사들 인기 없지만 전문적인 그런 책들을 팔아주겠냐는 거죠. 얘네들이 쉽지 않아요. 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도서정가제가 폐지가 되면 책을 둘러싼 생태계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도서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대형 출판사하고 대형 서점만 남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어떤 물건이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가져다 비치해 놓고 그걸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물건이 세상에 어디냐는 거죠. 책 말고는.
책은 그만큼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만 갖다 판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책만 갖다 판다 라고 하면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거든요.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요. 여지껏 나왔던 클래식 카메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카메라들이 좀 궁금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영하의 소설만큼 팔릴 수 있을까요? 저는 도서관까지 없어지고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이 책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 한잔술 한국의 맛, 우리 전통주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전통주에 대해서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서 어렵사리 나온 책인데, 만들어진 책인데, 도서점까지가 없어지고 대형 출판사와 대형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만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이 책도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도 이런 책들은 동네 서점, 작은 서점을 가야 겨우 앞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대형 서점에 가면 검색해서 저 어디 귀퉁이에 있는 서가에서 꺼내 볼 수밖에 없는 책들이고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기아자동차의 K5가 있어요. 두 대가 있어요. 두 대의 차가 시장에서 나란히 팔려요. 가령 K5가 소나타보다 2배가 더 잘 팔렸다. 소나타는 이만큼 팔렸는데 K5는 이만큼 팔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더 좋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령 술에 관한 책이 카메라에 관한 책보다 2배가 더 팔렸다 라고 해서 이 책이 더 좋은 책일까요? 더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책보다?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책, 둘 중에 이 책을 살 거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을 살 거예요. 둘은 시장에서 나란히 경쟁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책값이 비싸서 책을 못 읽겠다 싶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에 가세요. 나라에서 세금 들여갖고 무료로 여러분들 보라고 책을 갖춰 놓고 있어요. 책이 없다? 도서관에 신청을 하세요. 며칠 안에 갖다 놔요. 그나마 이 책의 생태계에서 그나마 남고 있는, 버티고 있는 중소형 출판사나 동네 서점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아주 작은 버팀목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도서점까지는 좀 더 유지가 되어야 되거나 좀 더 강화돼서 완전 도서점까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서점까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